자기 고향이나 이런 데 가서 농지에다가 뭐 이렇게 버섯 재배사를 한다거나 뭐 염소라든가 닭을 키우면서 그 지붕에 활용해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면 좀 고정적으로 이제 수익이 발생하니까 농업소득에 플러스 또 태양광 수익을 하면 좀 여유 있게 노후 생활을 하면서 좀 해외 여행도 좀 다니고 뭐 좀 이런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 회장님께서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 농토에다가 뭐 이런 저 버섯 재배사나 양계사 같은 이런 축사를 지어 가지고 수익을 올리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는지, 또 최근에는 아예 뭐 2년이 지나야 뭐 이제 허가를 내준다 그런 말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농민들 귀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좋은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그 저 말씀 뭐 하신 대로 요즘 그 저 기농, 기촌, 뭐 기업 이런 저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 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을 막 하신 분들이 어떤 기농, 기촌의 어떤 꿈을 안고 그렇게 실제로 옮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은퇴 자금을 그 기농기촌에 이제 다 투자를 하셔서 좋은 그 성과를 거두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원주민들과의 어떤 그 갈등 관계 때문에 정말 그 우리가 텔레비에서도 한 번씩 나오지만 굉장히 엄청난 그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고 어떤 뭐 자급자족의 틀 속에서 추가적인 그런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기농기촌 하실 때 미리 이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 조사를 하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어떤 실제적인 그 목적인 기농기촌의 기농기의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어떤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중에서 이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한 50km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은 상업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50kg 같아요. 그렇죠. 50km 이하면 이제 자가용에 이제 국한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물론 이제 30km 발전소라도 이미 준공된 것은 상업용으로도 팔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직접 자기가 준공을 해서 할 때 50km 이상이 되면은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완화됐는데 저는 100kg 이상만 되는 줄 알았더라고요. 이제 100km라고 이제 규정을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가중치를 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용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100kg 이하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적은 용량인 경우에는 판매를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를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기촌을 하면서 인근의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함께 구입하면서 그 주위의 주민들과의 어떤 그 협력 관계를 갖다 미리 끌어내놓고 자 실제적으로 기촌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수입이 또 이제 발생하면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전 기금이라든지 그걸 또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마을 그럼 발전 기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좀 유연하게 플렉시블하게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축사를 조금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굉장히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린 것이 바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그 이유는 저번 인터뷰에서도 들었지만은 이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신재생인데 그 중에서 등급별로 해가지고 어떤 기존의 건축물 위에 하는 것은 1.5, 즉 보너스를 50%더 주기 때문에 일반 토지용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1, 2년 정도 차이면 별 차이 아니지만 20년 이상 차이면 엄청난 소득이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 축사라든지 재배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제가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우 박사님 그 유튜브 보고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 중에 상당수가 이 공장의 위에 태양광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예, 그분들에게는 제가 적절한 또 매물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그 분이 공장, 축사, 태양광 발전소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몇 가지 그 분양 그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kg에서 한 300kg 내외 정도로 하면은 일반 토지용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이상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200 받을 걸 300 받는다. 그렇죠. 딱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특히 장기고정 계약을 하지 않고 현물로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어떤 그런 투자금 회수가 되고 추가 수익이 얻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또 이렇게 계약을 실제 하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직접 계약하시는 분은 참 아직까지는 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제가 아주 그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실제 제가 연결을 해가지고 충분한 어떤 수익이 되고 안전한 그런 분양이 될 수 있게 제가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 이제 지붕이 하면 1.5를 0.5 가중치를 더 주니까 그렇죠. 일부러 이제 뭐 버섯 재배사를 한다거나 예, 또 일부러 그 염소 같은 경우는 축사를 지어가지고 예, 예. 이렇게 이제 운용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한전에서 예, 예. 2년이 지나야만 이제 설치하게끔 했다 뭐 그런 말인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이거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그 준공 후에 축사나 재배사 준공 후에 몇 년이 경과돼야만이 가중치를 정상적으로 1.5를 주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미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걸 사면 관계없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미 예. 발전하고 이미 발전하고 있는 발전소를 사면은 그대로 가중치를 물려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실제로 준공돼 있는 건축 재배사라든지 건축물은 관계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1.5m 우리나라는 축사나 재배사 같은 경우는 이 시공사가 분양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시공사가 자금 사정에 쪼달려서 바로 준공 후 바로 분양을 하면은 일반 토지인과 같이 100km 이하는 1.2밖에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1.5를 받은 그 같은 경우는 바로 1.5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관계가 없고요. 자, 실제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실제적으로 축사를 새로 신축하시거나 버섯이나 어떤 식물 재배사를 짓는 경우에는 그것을 좀 더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게 웃기는 게 이제 그 안에 짓는 이 생육시키는 식물이냐 뭐 동물이냐 뭐 버섯이냐 뭐냐 또 작목에 따라서 그 동물에 따라서 또 가중치도 또 틀리게 주기 때문에 다르게 주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참 가중치가 제일 많은 게 뭐죠, 그럼 지금? 체내 가중치는 물론 1.5로 제한이 돼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작물이나 식물, 동물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의 어떤 조례를 잘 보시고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농업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정책적으로 그 태양광을 좀 접목해서 그죠? 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지역 그 소멸이라든가 뭐 농촌 소외 현상도 좀 극복하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가중치도 오히려 좀 더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제가 그때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예를 들어 평택 같은데 넓은 옥상이 아주 주변에 산도 하나도 없고 아주 그냥 평야의 그 넓은 지붕에 여기 태양광 설치하면 아주 끝내줄 것 같은데 또 그 사장님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막 걷고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제 뭐 저도 그 우리나라 태양광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많죠. 서울 수원에서도 또 자동차 부품 공장인데 한다 하다가 또 안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리고 이제 박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한국전력의 그 적자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저 가정용은 이렇게 급작하게 올리면은 그 국민들이 반응이 그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저번 달 11월 달에 산업용 전기, 저 공장에서 쓰는 전기를 11.9% 인상을 했습니다. 요금을. 예,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엄청난 그 상당히 큰 폭의 그 전기료 상승이 한꺼번에 돼가지고 많이 올리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전기료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자체적인 어떤 그 이 회사 경영에서 이제 더 수익이 올라가면 되겠지만 그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불황이고 고금리고 하기 때문에 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에서 그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시공사에서는 추가 부담 없이 무료로 시공을 하고 그다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전력 대금과 REC 대금 가지고 이렇게 일정 부분을 갖다가 상환해 나가는 방법을 쓰면은 가장 그 저렴하게 전기를 사서 쓰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공장에 보면 한 6메가 정도 같은 경우인데 6메가 정도 태양광 설치한 경우인데 그게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제 이 부품을 만들어서 그 공급하는 업체인데 그게 전기료가 1년에 한 20억 정도 되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서 나온 전기료하고 REC로 상환을 하다 보니까 약 한 1년에 한 9억 정도로 전기세가 한 11억 정도가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법을 쓰면은 고금리와 전기요금 인상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 하시는 이제 경영자님들이 예. 뭐 그 옥상 지붕에다가 이렇게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나사 볼트 핀을 박으면 물이 새가지고 그렇죠, 뭐 그렇죠. 장비가 녹슬면 어떡하느냐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뭐 지붕에 설치하면 은행에서 제가 지금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저 지붕마저도 저렇게 뭐 설치를 해서 자기 뭐 위신이라든가 신용도가 깎일까 이런 희한한 걱정을 하시는 그런 사업주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코미디 같기도 한데 그걸 그렇죠. 계속 은행을 두려워하면서 은행에서 이 뭐 나중에 저거 지붕 때문에 연장을 안 해주면 어떡하냐. 물론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출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대출이 없으면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계속 자금 조달이 유연하게 돼야 되고 그거 유동성이 끊어지면 이제 기업이 막 부도나고 막 예, 그러잖아요, 그죠? 그 예, 예. 기업은 항상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게 이제 기업인데 그 태양광 설치한다고 해서 뭐 은행에서 신용도를 낮춘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는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태양광의 이 설치에 대한 이제 부정적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 걱정이죠. 예, 예, 뭐 담보 가치가 저하되지 않나. 그러고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야, 저 회사는 뭐 어렵나? 왜 그 저까지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뭐 수익을 하려고 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외국의 경우거든요. 중국하고 일본은 의무화가 돼 있어요. 공장을 설치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거죠. 훨씬 앞서죠. 중국의 태양광 정책은 옛날엔 우리보다 훨씬 중국을 앞섭니다. 후진국이라 생각했는데 훨씬 전혀 아닙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 왜 그러면 국가에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이긴 하지만은 어떤 자본주의적인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대출 내주고 이제 대출을 갖고 그런데도 그렇게 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업에서 반대하지 않고 일본도 마찬가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미국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반드시 태양광을 설치해야 건물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입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그 피할 수 없는 추세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금방 우리 우 박사님하고 저하고 방문한 두 군데 같은 경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요즘 한 번씩 생각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이렇게 정말 태양광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겠네. 정말 이렇게 많은 그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걸 그대로 놀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특히 축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축사. 지금 그 경남 고성에 그 한 1메가 정도의 그 축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이제 종종 방문해서 이야기도 하고 전화도 하지만은 정말 참 자꾸 좀 어렵다 안 하겠다. 그건 정말 그 말 들었던 마다 제가 답답해요. 제가 그거 해가지고 뭐 좀 컨설팅비 얼마 받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참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뭐 신변보호를 해야 되겠지만은 축사를 한 1000km 정도 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젊은 분이 애가 5입니다. 5명. 예.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데 내가 이야기를 했죠. 이걸 하면은 교육적인 차원도 그렇고 앞으로 5명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최소 20년 가기 때문에 그 갈 때 결혼할 때 경비도 될 수 있고 실제로 그 태양광을 가지고 조금 중대형 규모는 그 결혼 자금으로 많이 씁니다. 저 우리 협회원 중에서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고정된 생각 그 위에 태양광을 지어서 뭐 검은기 보이면 안 된다 뭐 소가지가 새끼는 못 한다. 제가 좀 말하기 좀 저도 개인적으로 보이지만 제가 미군 부대에서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지금 한 30 뭐 한 5년 되는데 그렇죠. 예. 거기는 차 안에 컴퓨터가 꽉 차가지고 완전히 밀폐된 공간입니다. 2대입니다. 거기서 제가 3년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50kW만 돼도 이제 상업용으로 하는 그렇죠. 건데 예. 지붕에 50kW를 하려면 지붕 면적이 몇 평이나 돼야 되는 거예요? 지붕 순수 면적. 예. 토지형 같은 경우는 한 300평이 돼야 100kW가 들어가는데 예. 그 지붕 위 같은 경우는 축사나 공장도 토목공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미 그 다 이렇게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50평 같으면 이제 곱하기 1을 하면 되죠. 한 100평 정도면은 50kW가 넣을 수 있습니다. 지붕 면적이 100kW.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붕 면적이 한 100kW, 100평 정도 되는 상가 건물.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상가 건물에도 이게 옥상에 가면 이렇게 평평한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예. 한 5천 정도 하면 그 밑에는 뭐 중국집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그런데 그 상가 주인들이 요새 이제 아까 빈 상가도 많고 막 임대료도 옛날 같지 않은데 그 상가 평평한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부수입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왜 지붕을 그렇게 펑펑 놀리는지. 요즘은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그 아파트 위에 이렇게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아파트의 지붕을 완전히 아주 필수적인 부분만 제외하고 덮는다 하면은 적지 않은 그 도움이 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그 대전 유성구의 그 아파트에도 보면은 상당히 대규모로 설치했는데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또 고성능 모듈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위에 지으면은 그걸 가지고 그 아파트 그 동에 그 건물에 상당한 금액의 거의 한 전기료의 한 3분의 1 내지 한 2분의 1 정도를 그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그 음악설명하고 저와 같이 갔던 경우에 정말 너무 위치가 좋다고 서로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변에 산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너무 아깝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우리가 했는데 그런 필수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은데 모든 것은 그 소유자, 공장 소유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붕 옥상에 100kW 정도 설치하려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정도 드나요 요즘에?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경우라면은 이렇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토지와는 달리 토목공사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그죠? 아주 특별한 그 지붕 스타일이 아니면은 한 1억 내외 정도로 100kW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1억 내외 설치하면 네. 그
공장 지붕에는 가중치가 없죠. 그래 아니 공장하고 축사하고 가중치 아, 있죠. 공장도 있지. 예, 가장 대표적인 게 공장이죠. 축사 가중치를 받기 때문에 한 예. 매달 300 300만 원 정도. 지금 현물 기준 현물로 REC를 판매하다 쳤을 때 그 전력 대금이 전기 대금 플러스 REC 하면 전력 대금이거든요. 네. 이게 뭐 한 300만 원이면 충분히 넘죠, 사실은. 예. 300만 원 정도 되면 그걸로 이제 사장님들 뭐 골프도 좀 치고 아유, 당연하죠. 예, 자기 그 사장님도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예. 회사 그 저 월급 받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그 그렇지. 용돈은 됩니다. 예. 제가 이게 출장 다니면서 저 농업직 공무원들 구급 아주 젊고 키도 크고 잘생긴 공무원이 구급인데 이 월급이 얼마 되냐고 물어보니까 실수령액이 한 달에 175만 원 200만 원 안 돼요. 뭐 맞아. 다 보험 떼고 연금 떼면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100kW 가지고 한 215만 원 비용 다 떼고 그죠? 예, 예. 215만 원 받으면 한 8급 공무원 월급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8급 공무원. 음. 그래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말만 이렇게 하면은 믿질 않습니다. 일단 한번 설치를 하면 반드시 이걸 또 딴 데다 설치를 합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이게 웃기는 게 여기서도 부익부 미익비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사람들은 그 태양광 판매하는 애들은 다 사기꾼이라 보면 된다. 걔들 절대 믿지 마라. 투자하면 100% 손해다. 막 이렇게 계속 악담을 퍼붓는데 그 어떻게 그걸 태양광을 예를 들어서 너무 자기 자본이 없는데 많은 대출을 끌어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자가 높아가면 이제 그 부도 파산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뭐 한 50% 60% 정도였던 대출 비율로 해가지고 했을 때 그럼 이제 2억 3천이라 그러면 한 네. 1억 1,500까지는 대출 그렇죠. 받아도 되는 예, 되죠. 그 정도 했을 때 그 자기 그 수익률을 5% 6% 이상은 6%한 10% 이상 10% 정도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만든 그 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든 제품이 전기지 않습니까? 그럼 전기가 안 팔렸을 경우는 그런데 전기가 안 팔린다면 지금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반드시 전기를 사서 쓰는 것처럼 생산된 전기는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팔 수밖에 없어요. 전기 남아 돈다고 해서 저장을 해서 내 전기 언제 팔리고 하는 사람 맞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전기 가격 즉 그 S&P 가격이 힘들없이 낮아져 가지고 손해를 보는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뭐 거의 드물다고 이제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S&P 같은 이야기지만은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그 심해를 기르고 있는 인공 태양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인공 태양은 투입하는 그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더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물리적인 법칙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게 이제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무 그 없이 그냥 에너지를 공짜로 쓴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무한 에너지원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그냥 한번 누르면은 계속 에너지 생산된다고는 그런 기계 발명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 도시민들이 그 체류형 농촌 쉼터라 해가지고 예. 농촌에 별장처럼 이렇게 한 10평짜리 이제 집을 짓고 그 주말에 와서 이제 뭐 요리도 해먹고 예. 텃밭도 가꾸고 이런 게 이제 좀 이제 법이 활성화됨으로써 다음 달부터 이제 유행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그 태양광 발전소 옆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그죠 임시 그 집을 별장을 짓고 거기서 잠을 자거나 하게 되면 뭐 몸에 해로운 그런 게 있나요? 몸에 뭐 그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언급을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그 한 35년, 36, 7년 전에 이제 미군 부대에서 컴퓨터병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우습게도 그 당시에 이제 그 같이 근무했던 미군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본토에 있는 자기 그 미군들은 우리나라 오기 전에 뭐 어느 지방 텍사스주 어디 미 훈련기지 가서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훈련하고 이제 우리나라 와서 근무에 배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과도 그런 과가 아니고 아무 그 배경 지식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옛날 그 세대는 군대 줄 있지 않습니까? 줄.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줄을 잘 쓴 거죠. 물론 이제 그 가주자 시험에 하기 위해서는 뭐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통했지만은 그 아주 우리 부대원 중에 제가 같이 근무했던 사람 중에 이제 뭐 무슨 고위 관료 그 당시 우리가 쓰리김 있지 않습니까? 뭐 김대중, 김정삼이, 김종필 그 뭐 연줄이 있어봤다. 그게 이제 좋은 자리에 배치를 된 건데 그때 같이 근무했던 미군들이 그건 한 40년 전인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때 훈련 받던 사람 중에 누가 전자파. 전자파에 알고 보니까 싹 다 거짓말이라. 전자파 때문에 예. 뭐 정력이 감퇴되고 모르겠습니다. 그 뭐 그때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미 아무 그저 영향이 없다고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정부 산업통상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거를 밝혔고 심지어 그 지금 미군 그 부대 안에서도 지금 외국의 뭐 비행기 비행기 뭐 캠프라든지 부대라든지 이런 데서 우주기지라든지 그런 데서 태양광 설치 더 많이 합니다. 그 보면 이제 뭐 어디 전 세계적으로 미군이 주둔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경쟁적으로 자기들끼리 그 설치를 한다고. 그 전투기 날아다니 헬리콥터 날아다니는데 그 위에다 태양광 설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미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근거 없는 그 주장이다. 그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뭐 축사에 비해 설치하면 뭐 송아지 새끼는 못한다. 아이고 정말 참 어이가 없는 소리입니다. 소가 웃을 소리입니다. 소가 웃을 소리는 그게. 아이고 참. 네. 그렇죠. 미군 부대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도 이게 이 7군단에 근무를 했는데 7군단 내하에 이제 미사단이 네, 제가 미사단 속에서 있어가지고 예. 의정부 쪽이죠. 예. 그래서 팀 스프리트를 나가면 미군들하고 막 같이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항상 저는 이제 텐트에서 미군을 보면 영어 연습은 하시고 항상 말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 말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콩글리시로 이렇게 말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카투자 병사가 킥킥거리고 웃는 놈이 있더라고. 킥킥거리고 내가 이제 콩글리시로 하니까 속으로 그랬겠죠. 굳이 저렇게 영어를 하려고 저렇게 노력하느냐 참 우습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근데 우 박사님 그렇게 우 박사님이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박사를 지도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아무 어떤 그 대가 없는 건 없습니다. 노력하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한마디 해보려고 그리고 뭐 항상 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친절하게 하고 그 실제 미군 무대에 따라가 가지고 같이 이제 맥주도 먹고 뭐 이리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미군 보면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예. 오늘 참 그 태양광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해주시는데 또 이 유튜브를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계속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또 모아놨다가 답변을 하고 또 이 방송을 새로 올리기도 하고 또 이제 이 궁금하신 분은 우리 정 회장님 핸드폰을 요구를 하면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면 이제 직접 글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 이제 내가 하나 그 뭐 100kW를 살려고 그러면 어디 좀 좋은 조건에 입지가 좋은데 하나 뭐 매물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운영도 하지만은 제가 그 태양광 그 협회를 직간접적으로 세계를 만드는데 제가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이유로 이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전국의 어떤 매물들은 제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들도 보면은 전국적으로 하는 업자들하고 제가 네트워크가 다 돼 있고요. 지금도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좀 큰 규모의 어떤 그런 그 공장 직무 태양광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펀드나 외국 펀드 쪽에 그 중개를 해주는 그런 실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태양광 컨설팅 사업자 등록증 내고 지금 이제 활발히 좀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이 조금 그 침체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광 업자들이라든지 펀드 쪽 그 업자들이 하는 소리가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태양광의 IMF다. 태양광의 IMF 시대다. 이게 아시겠지만 태양광 그 우리 실제 IMF 시대 때 외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저가에 매수를 했다가 음. 우리 IMF 끝나자마자 바로 엄청난 높은 가격에 팔고 음. 속칭 먹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음. 호주의 무슨 그 자본도 그랬고, 그래갖고 몇십조 원의 이익을 얻어가지고 우리나라 산업통상부에서 이렇게 뭐 소송 그랬지 뭐 우리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낌새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대규모를 제가 중개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외국의 펀드들은 자금이 그냥 무한 자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몇 억 단위 아니고 몇 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태양광 뭐 조금 간을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자면 다 사도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대출을 내지 않고 자기들 돈에서 미국에 달러 바로 가져오거든. 유럽 같은 데서.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중개를 뭐 적지 않게 그런 대형 그 물건을 중개를 하지만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갖다가 너무 어떤 그 국가 지정적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외국 자본에 다 넘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방송을 정부 고위적 관계자가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마련을 좀 빨리 해달라. 곧 이게 진짜 우리 IMF 때 겪었던 그런 외국 자본의 먹튀 현상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 대학교에서 이제 뭐 국제 개발 협력론이라 이런 걸 이제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그 국제 뭐 기구라든가 이런 이제 국제 정책 기구들의 그 최대 하두가 최근에 이제 뭐 지구 온난화 대책이라든가 뭐 그린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포커스가 모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런 정치하는 분들은 그런 쪽에 좀 무지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전혀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거꾸로 지금 화력 발전소를 지금 다 없애야 되는데 스모그 현상을 발생시키는 화력 발전소를 고집한다거나 그죠. 이런 태양광 에너지를 막 이렇게 뭐라 그러는 좀 다운시키고 이런 거는 정말 참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되도록이면은 제가 정치적인 그런 그 이슈를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코미디 같죠, 그죠? 코미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스탠스 태도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협의회장에 이덕한 서강대 명예교수를 임명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서강대 이덕한 교수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을 박사를 하신 분인데 화학가죠. 그때 신재생에너지 쪽에 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고 하는 말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해놓으면은 밑에는 풀이 자라지 않는다. 정말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그게 제가 한 6, 7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국산 태양광을 하면은 밑에 풀이 자라고 독성이 적기 때문에 중국산 태양광 하면 밑에 자라지 않는다. 태양광 업자 100명 한 물어보십시오. 그거 100명 다 틀린 소리라고 지금 만든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신재생에너지 위원장에 위촉을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탄핵 관계에서 방송할 때 중국산 태양광이 패널을 그게 말입니까? 그거를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수입하는 중국산 농산물 싹 다 수입 안 해야 되겠네? 그럼 99% 수입을 하는 일본 태양광 업체는 그럼 뭐입니까? 국제적 분업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그렇게 자랑하는 그 휴대폰이라든지 반도체에 다 외제 부품 아닙니까? 저는 의의가 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네. 거기가 보면 이제 햇빛은 굉장히 강한데 비는 안 오는 그런 지역이죠. 네, 예. 그런 사막을 갖다가 놀리지 말고 엄청난 그 태양광 발전소를 크게 설치하면 예, 예. 뭐 유럽 그뿐만 아니라 전 그 유럽하고 그렇죠. 이런 아프리카 북쪽에 이렇게
그 전기를 예, 공급할 수 그렇죠. 있다. 그 부분이 이제 음. 이게 이제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부 측의 어떤 노력 여해에 따른 부분인데 음. 그 문재인 정부 시대에는 사실은 그 동부가 전체적인 전력 그 연합을 만들려고 했죠. 구체적인 어떤 그 계획 단계에 들어갔었죠. 이게 금방 좋은 지적이 있어요. 몽골의 고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 중국에서 먼지가 온다 하고 한다라고 이제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거의 대부분이 고비 사막에서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오는 먼지입니다. 제가 실제로 몽골에 한 4번 정도 사업 때문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가난한 그 사막이거든요. 거기에 발전소를 설치하면 하루에 평균 시간이 한 7시간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3.5시간, 그게 2배죠. 비도 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제 중국 다 쓰면 되겠네. 그렇죠. 중국을 통해서 서해안 지중선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동부가 전력 그 연합 대구상을 했었거든요. 비용은 이제 공동 부담하고. 그렇죠. 공동 부담해야 되겠죠. 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북한 지역을 또 통과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남북 하해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엄청난 그 이 전력 송출 기술 그래서 이제 HDVC라고 해서 하이 초고저압 송전 기술이 또 이제 발전이 되고 이미 그 기술이 개발되고 우리 국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화시키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이점이 있는데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그 됐죠. 무산됐죠. 정말 안타깝죠. 이제 정권 바뀌면 아마 곧 또 시행할 가능성이 그걸 되면 있습니다. 좀 먼지가 좀 덜 날. 아이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몽골 고비 사막이 사실 그 미세먼지의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황사. 황사가 우리나라 그 업체들 뭐 종이 만드는 유황킴벌이라든지 또는 뭐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 엄청난 양의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황사를 대비하고 이제 푸르게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사업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기를 판 돈으로 또 여백에다가 나무를 심는 사업을 같이 한다거나 이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몽골도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몽골 반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우리가 그런 그 유사성도 있고 최근에 몽골에 우리나라 편의점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여기 몽골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10%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다 우리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휴머니즘적인 그런 인간의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조금 뭐 주제하고 비슷한 이야기지만은 그쪽에 그 가족 저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이민을 또 시키고 기하를 시키는데 그런 그 전력 사업도 하나의 기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차기 정부가 반드시 이렇게 한번 시행을 구체적인 실천을 고려해 보시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럽 여행 가면 이제 유럽에는 엄청나게 하늘이 깨끗하더라고요. 하늘이 깨끗하고 그렇죠. 그렇고 구름이 이렇게 이제 하얗게 있는데 그 풍력 발전기를 도는 게 그게 전기 도는 거. 그러니까 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제 그런 화력 발전소는 없어지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고 그런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들리는 말이 하면 좀 인천이나 뭐 서해안, 서산이나 이런 쪽에 그 화력 발전소가 좀 많아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먼지가 엄청나게 온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발전소에서 노는 그 뭐 석탄의 이제 석탄 뭐 미세 분진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는 게 이제 태양광 발전소도 물론 이제 큰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이미 그 완성 단계에 있는 그 풍력, 서남의 풍력이 아주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지금 그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그 단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역에 공급을 하면 이제 선로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 선로 확보를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중하 작업은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한 10배 이상 돈이 들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요. 특히 이제 한전이 또 지금 굉장히 적자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그 송전 첩답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지자체 주민 심지어 또 지자체들에서 아주 큰 어떤 그 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고압선 그렇죠. 고압선이니까. 예예예. 고압선 밑에서는 이제 땅값도 떨어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 뭐 역할이 이런-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 저 보상을 해주거든요, 실제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강력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완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해상풍력이 들어간 그 선로에 또 이제 우리 태양광을 또 연결해서 이제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어떤 이미 그것은 국정사업으로서 법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걸 갖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봐도 이게 다음번에는 이제 정권이 바뀔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정 회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이 다음 정권의 뭐 건의사항 같은 거 이런 게 한두 마디 뭐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정권의 핵심이 되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어떤 여당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물론 뭐 여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국회에서 그 세미나라든지 회의를 할 때 그 지금의 야당 중에서도 상당히 실시인 의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세미나 바로 옆자리에서 세미나도 하고 뭐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이라든지 김성한 의원이라든지 지금은 퇴직 하지 않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그분들하고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실제 이제 정책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보좌관하고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협의회장으로서. 그래서 사실 뭐 국민의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긴 합디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도 와서 자기들도 이제 찬성하는 입장인데 좀 너무 급히 서두르지는 말자. 근데 기본 취지는 찬성한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신재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 아무리 정권을 잡더라도 정치적인 이 색채에 휘둘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정책 입안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그 야당의 실세가 되는 그분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특히 그 밑에 보좌관들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 저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 박사급 보좌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참 기회가 있으면은 저는 지금도 뭐 접촉을 하고 있죠. 접촉 통로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좀 뭐 힘을 써보겠지만은 뭐 제 개인이 뭐 어떤 특별한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위해 여러 번 접촉하시는 국민들께서 좀 힘을 모아주시고 정말 그 태양광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수익의 어떤 그 부분일 뿐만 아니고 국가적 또 전 세계적인 그런 탄소 중립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런 아무 해가 없는데 시골에 이제 보면 뭐 민가로부터 뭐 300m라든가 200m이죠. 이런 예. 거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그런 행정 규제이죠. 그게 제가 이제 몇 번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국인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해를 좀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도저히 자기들이 동의를 안 한 부분이더라고요. 자기 재산권인데 왜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왜 돈을 줘야 되는지 남에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인정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예, 내가 옆에서 돈을 많이 벌면 니도 좀 해라. 어느 정도의 인정을 하지만은 그걸 법이 있는데도 그 법을 무시하고 어떤 그 주민들의 어떤 그 감정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그 지금 지방이 지금 소멸화되고 그렇죠. 지방의 그 도농 간의 소득 격차 때문에 네. 수도권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비대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으로는 사람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렇지. 당연히 안 가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가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예. 없고. 근데 그걸 이제 정치가들이나 뭐 지방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풀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쓸데없이 이제 규제나 강화하고 이거 오히려 그 이제 지방을 더 계속 죽이는 그런 형태를 발견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일본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일본에 보면 이런 필요한 규제들을 이렇게 빨리 해제하고 그런 거는 우리보다 앞서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장시간